종종 범죄자들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접하곤 해요. 가장 최근 사건으로는 이른바 돌려차기남 사건이 있었어요.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사건이죠. 이 사건의 가해자는 반성 없는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고, 이에 격분한 국민들이 반성문으로 감형하지 말자는 공개 청원에 나서기도 했죠. 반성문은 중요한 사건마다 등장하곤 하는데, 박사방으로 유명한 조주빈은 재판 과정에서 100회가 넘는 반성문을 작성했어요. 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추행에 이어 살해까지 저지른 뒤 사체를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44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하죠. 유명한 연예인들도 예외는 아닌데,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은 2심 재판에서 총 4번의 반성문을 제출했고,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도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했어요. 그렇다면 왜 범죄자들은 반성문을 제출하는 걸까요? 법에는 형량을 강경하거나 가중하는 판단 요인이 존재하는데, 그중 진지한 반성이 일반 감형 요소로, 반성 없음이 특별 가중 요소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반성하면 감형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반성하지 않으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판사가 형량을 판단할 때 대법원 산하의 독립국가기관인 양형위원회에 의해 작성된 양형기준을 참고해요. 여기서 양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이에요. 이 양형기준은 법관에 따라 형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법감정이나 상식을 양형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2007년부터 만들고 있는 일종의 형량 기준표예요. 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사기, 선고 등 44개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시행 중이고, 계속해서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요. 양형 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지만 법관이 양형 기준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기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 기준을 위반할 수 없어요. 양형 기준이 생기기 이전에는 동종 범죄의 판례를 바탕으로 형량을 결정했는데, 이러한 방식은 법관의 주관적인 직관에 의존하기 때문에 형량의 구체적인 근거를 체계적으로 나타내기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법관의 가치관이나 지역 법원 판례 차이에 따라 형량의 편차가 크게 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양형 기준을 살펴보면 범죄 군별로 범죄 유형을 구분한 다음 유형별로 강경, 기본, 가중의 3단계 권고 형량 범위를 제시하고 있어요. 살인죄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참작 동기살인, 보통 동기살인, 비난 동기살인, 중대범죄 결합살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범죄 유형을 구분한 다음 강경 요소와 가중 요소를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하는 거죠. 여기에 진지한 반성이 일반 감형 요소로, 반성 없음이 특별 가중 요소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제출한 반성문이 효과가 있을까요? 대법원의 2019년 1심 사건 중 양형기준 적용 사건 수에 따르면, 양형기준에 진지한 반성이 적용된 사건은 전체 범죄군 가운데 39.9%, 성범죄에는 70.9%를 차지했다고 해요. 수치만 놓고 보면 범죄자 10명 가운데의 4명, 성범죄자 10명 가운데에서는 7명이 반성문으로 감형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인지 인터넷에 반성문을 검색하면 수많은 반성문 대필 전문가들이 검색돼요. 반성문 한 부에 평균 55,000원가량의 비용을 받고 있어요. 또 반성문을 포함해서 탄원서, 근절서약서, 재범 방지 심리 교육 수료증, 심리상담사 의견서, 재범교육 소감문 등을 패키지로 55만원 정도에 판매하기도 해요. 반성은커녕 법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런 반성문은 피해자가 읽어보지도 못해요. 피해자가 반성문 열람을 법원에 신청할 수는 있지만 법원이 이를 허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요.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반성문 하나만으로는 감형받기 어려워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가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보고된 주요 성범죄 사건 판결문 91건을 분석했는데, 반복적인 반성문 제출을 근거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인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어요. 조사 대상 판결 가운데 피고인의 반성이 감형 사유로 들어간 판결이 27건 있었는데, 반성문만 제출한 것이 아니고 범행을 자백한 뒤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 초범인 경우에만 진지한 반성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반성문과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 피해에 대한 변제 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만 반성을 인정했다는 거죠. 오히려 대필업체에 의뢰했다는 의심이 들거나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처럼 정성 없는 반성문을 제출할 경우에는 역효과를 일으켜서 안 쓰니만 못하다고 해요. 반성문 자체만으로 강경의 요소가 되지는 않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피해 변제나 합의 등이 있으면 강경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반성문의 힘이 아예 없지는 않은 거예요. 게다가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이나 판사가 재량 범위 안에서 판단하는 상황에서 반성문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인상이 좌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반성문의 효과가 아예 없지는 않아요. 국민의 법감정은 더욱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 왜 법원은 가해자의 반성에 이렇게 큰 의미를 두는 걸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문장이 익숙할 거예요. 고대 바빌로니아 유황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법 발전사에 따르면 이 당시가 복수시대에 속해요. 그 이후 형법은 국가가 엄벌로 백성을 다스리는 위아시대를 거치는데, 조선의 경국대전이 여기 속해요. 다음으로 형벌을 온정주의에 기반하여 법률화한 박해시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죠. 오늘날의 형법은 과학시대로 분류되는데, 범죄의 책임이 가해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성장 환경, 범죄자를 방치한 사회 등에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이러한 관점을 교정주의라고 하는데,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통한 사회복귀가 바로 진정한 형벌의
처벌의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관점을 뜻해요. 범죄자를 처벌하기보다는 범죄자를 교정하여 재범률을 낮추자는 것이죠. 실제로 범죄에 대하여 관용 없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응보주의를 택하는 나라보다 교정주의를 택하는 나라가 범죄율이 낮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형벌의 목적 자체를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통한 사회의 복귀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사람은 재범의 위험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형량을 강경해줘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생각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양형 기준은 거의 모든 범죄군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서구의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피고인의 반성이 양형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하지만 반성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반성의 옳고 그름도 따지기 어렵죠. 만약 범죄자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가족에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다,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 라고 진술했다고 가정해봐요. 이 범죄자는 잘못을 인정했고 후회도 하고 있어서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낮죠.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이게 진정한 반성일까요? 그리고 보통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교정주의를 기반으로 형벌을 집행하는 게 납득될 수가 없어요. 교정을 통해 사회 전체의 범죄율을 낮추려는 국가의 목적은 피해에 상응하는 처벌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법감정과 큰 간극이 존재하거든요. 그렇다면 가해자의 반성이 형량에 영향을 미치듯 피해자의 의견도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의 엄벌 탄원서가 형량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어요. 심지어 증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의 서면도 재판부의 소송 기록에 편철되면서 법관에게 노출되어 판결문에 인용된 판례도 있어요. 범죄인의 성격에 대해서도 재판에 부정적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 긍정적 성격 증거가 제시되는 경우보다 유죄 판단의 확률이 높게 나타나기도 해요. 유명 형사 사건의 경우 대량의 탄원서가 제출되기도 하는데 범죄인에 대해 좋지 않은 평판들이 무차별적으로 제출되게 되면 법관에게 엄벌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만약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는 다면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이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엄벌을 원한다면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피해자의 의견이 형량에 반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많은 국가에서 아직 논의 중이에요.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는 엄벌을 원하든 선처를 원하든 원칙적으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형벌권 행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처벌이 좌우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예요. 이러한 관점 때문에 영국의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형벌에 대한 의견은 양형상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여러 법원의 판단이 나뉘고 있죠. 법이 이렇든 원칙이 저렇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반성문을 무시해버리고 싶어요. 마침 2022년 초에 형사재판 양형의 피해자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는 형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어요. 양형의 피해자의 의견을 더욱 반영하자는 법안이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시작되어 왔던 반성문의 첫 줄이 피해자님 죄송합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로 바뀔 날이 곧 올 수도 있겠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둔해질주의 지우였습니다.